이번엔 전략 플러스 시간입니다. 도움 말씀을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에이펙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 그래도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 때마침 네. 잘 나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올해 글로벌 증시 분위기를 보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직까지 네. 방향성을 못 잡는 모습이기도 한데 이런 시장 분위기 원인을 어디서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우선은 작년 산타랠리라고 불리는 연말 랠리 이후에 사실 올해 연초부터는 사실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첫 주는 하락세가 좀 컸고요. 그렇죠.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 다시 또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행히 어제는 좀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의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로 인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있는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 중에 하나가 다보스 포럼이거든요. 예, 그렇죠.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 중앙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라는 지금 발언을 했고요. 사실 그 발언 같은 경우는 아마 유럽 중앙은행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연준 의원들에서 조금씩 나왔던 걸로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결국은 지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이 단기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험감이 그렇죠.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작년 11월 이후로 시장이 상승했던 구간에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었던 게 지금 좀 많이 후퇴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자료화면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예. 있는 부분이 올 3월 그렇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차례, 한 단계 지금 금리 인하가 일어날 확률인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지금 그 한 2주 전보다 훨씬 더 지금 금리 인하의 기대감 좀 줄어들고 있는 예.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최근 지수 방향성에 좀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보면 이 작년에 좀 잘 갈 것이다 이런 평가들이 네. 많았던 소형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맞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뭐 오늘은 좀 잘 올려주긴 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조금 뜨뜻미진하거든요. 네. 자, 보통 1월 성과가 1년 성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1월 효과가 뭐 다양한 이제 그 정의들이 있는 금융시장에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는 1월 바로미터라는 이제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시장 상황에 1월 시장이 이제 상승으로 마감했는지 S&P 500 기준으로 혹은 하락으로 마감했는지 따라서 1년의 지수 성과가 결정될 수 있다라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오늘 걸 반영하지 않은 그 직전까지의 성과인데 보시면 지금 RTY라고 보는 게 미국의 소형주 지수예요. 그래서 소형주 지수가 작년 12월에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했다가 올해 1월 들어서는 많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사실 이제 센티먼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센티먼트의 바로미터로 보이는 소형주가 이렇게 많이 하락했다라는 거는 미국 투자자들이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왔던 헤드라인 뉴스 중에 하나는 투자자들이 주식시장, 심지어는 사실 채권시장에서도 나와서 주식 자금을 현금으로 돌리고 있다라는 이제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월 바로미터, 그러니까 1월에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1년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는 사실 과거 한 50년 정도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면 지금 1월이 상승했을 때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연 11% 가까이 지금 이제 시장이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요. 1월이 하락 마감했을 때는 사실 1년의 센티먼트가 사실 한 연간 수익률 한 2%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서 지금 1월이 한 3분의 2 가까이 지난 상황인데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은 방향성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 1월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아직 시장 방향성 자체를 좀 예단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올해 시장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인다면 투자 기회는 어디서 찾아야 되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시장이 좋았던 것도 기억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S&P 같은 경우는 21%, 나스닥 같은 경우는 50% 가까이 지금 상승을 했는데 올해는 사실 여러 가지 앞서 말씀드렸던 이유로 상승 탄력이 지금 좀 많이 사라진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경우에 사실 투자자들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일반적으로 매수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헤지펀드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략인데 예. 매수와 매도를 동시 사용하는 롱숏 전략 아. 같은 경우도 한번 시장의 기회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시는 차트가 예. 이제 뭐 제일 최상단이 이제 미국 주식의 롱숏 전략으로 예. 투자하는 지수고 그 아래들이 뭐 대형주, 나스닥, 미국 소형주의 그 최근까지의 성과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사실 시장이 하락하는 구간에서도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투자 기회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들을 펀더멘탈에 기인해서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보면 결국은 이제 그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보다는 여전히 이제 미국 경제가 좀 견조한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 올해 한 해는 사실 한 방향으로 흐른다기보다는 조금 이제 그 위아래로 좀 등락을 거듭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가장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가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의 AI 모델이 아닐까 네. 싶은데요. 이 최근 시장의 리스크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 선호하는 투자 종목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저희 모델에서 판단하는 모델 같은 경우는 급격한 시장의 하락을 예상하고 있지는 아직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횡보라든지 일부 조정은 충분히 발생 가능한 시장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롱숏 전략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사실 이제 만드는 롱숏 전략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내에서는 지금 뭐 최선호하는 종목들이 마스터카드라든지 아니면 로우스 같은 이제 소비재 예.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고 있고요. 비선호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같은 카드 회사지만 그렇네요. 비자 카드는 별로 선호하지 않고 또 재밌는 게 이제 JP 모건이나 시티 같은 이제 은행주들을 선호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사실 1월 들어서 은행주 실적 발표가 있었고 사실 예상치보다는 좋은 실적이었지만 시장에서는 별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라든지 여전히 예상보다 견조한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 한 해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좀 스티키하게 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좀 고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이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네. 조금 남아서 추가 질문 네.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지만 네, 가격은 오히려 계속해서 빠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가 뭐 49,000달러 이게 승인 직전이었는데 네, 오늘은 거의 4만 달러까지 밀려났거든요. 네.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사실 뭐 두 가지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사실 이제 그 미국에 상장된 이제 비트코인 ETF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거는 이제 뭐 블랙락이나 뭐 피델리티, 템플턴 이런 곳이 아니라 그레이스케일이라는 운용사의 ETF입니다. 원래는 이제 GBTC라고 ETF가 아닌 형태로 그렇죠. 상장이 돼서 거래되는데 규모가 30조 원에 가깝고요. 요 상품 같은 경우는 재밌었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작년 이제 한 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센티먼트가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땐 사실 그 펀드가 가지고 있던 그 실질 가치보다 한 50% 가까이 할인이 돼서 거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 들어왔던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상승한 것에 50% 할인분까지 같이 지금 수익을 얻으면서 지금 사실 이익 실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있는 상태고요. 실제로도 지금 그레이스케일 ETF 같은 경우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ETF들은 설정이 나오고 있죠. 그게 첫 번째고 사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뭐 어떤 식으로 표현할지 잘 좋을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적이라기보다는 과거에 지금 이제 스팟 현물 ETF 상장 전에 선물 ETF 상장의 경우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같은 경우를 보면 이제 선물 ETF가 이제 시장에 처음 상장이 됐고요. 그 상장이 되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는 상승이 있었는데 상장 이후에는 오히려 기대감이 너무 과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상장 이후 3개월 정도는 하락했던 그런 패턴을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현물 ET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사실 기대감이 컸지만 많이 컸었죠. 동시에 반대편으로 보면 그 미국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투자 플랫폼들 예를 들면 뱅가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레이몬 제임스라든지 이런 플랫폼에서는 오히려 지금 비트코인 투자를 막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막고 있기 때문에 처음 기대했던 것처럼
스팟 ETF가 상장되자마자 모든 투자자들에게 다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 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게 현재 가격에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또 다른 네. 부분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냐 아니면 추세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냐. 네, 사실 뭐 올해 하반기에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벤트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4월 반감기 이벤트도 아직 남았는데 이게 계속 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조정에 그칠 거로 보십니까? 뭐 요거는 제 개인적인 견해이긴 한데 예. 보통 비트코인의 그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사이클 같은 경우는 주식시장보다는 한 3배에서 4배 정도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세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식시장 정도의 추세로 길진 않고 단기적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100% 이상 상승했던 이제 상승분의 일부 되돌림 혹은 이익 실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은 시간의 지남의 문제에 따르겠지만 지금 이제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도 더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조정은 뭐 결국은 해결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들고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이더리움 ETF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비트코인 ETF 관련 시장에서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이제 발언을 하고 계신 분은 그 블랙락의 레리 핑크 회장님이세요. 그렇죠. 예. 사실 2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을 정말 안 좋아하셨던 분인데 2년 전부터 지금 톤이 완전 바뀌셔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지금 계획에 당연히 가지고 있고,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미국 금융업 혹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영향력을 감안을 하면 네, 충분히 이제 앞으로 반등의 기회들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말씀의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스 오기석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